이야,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순수 제약사로는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 이 거대한 벽을 돌파한 일라이릴리. 근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서 질문 하나가 떠나질 않더라고요. 과연 이 경이로운 성장은 혁신이 만든 기적일까? 아니면 언젠가는 터질지 모를 거대한 버블일까?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지금 그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일라일릴리가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는지, 그들의 성공 공식, 그러니까 기적의 근거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 높은 가치 평가가 과연 합리적인지, 버블의 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단연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기적의 근거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일라이릴리라는 회사는 뭘 어떻게 하길래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겁니까? 사업 모델의 핵심이 뭔가요? 모든 자료가 한결같이 지적하는 건 과학 우선, 그러니까 Science First라는 접근 방식입니다. 특히 GLP-1 계형이라는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게 결정적이었죠. 아, GLP-1.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잖아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예요.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마운자로와 젯바운드 매출이 무려 10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1억 달러요? 네. 한 분기에? 네, 이건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 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유방암 치료제인 버제니오나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술라 같은 다양한 파이프라인도 갖추고 있죠. 잠시만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라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약도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데 일라일릴리의 약이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릴리가 시장의 판도를 바꾼 핵심입니다. 조금 기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약 세마글루타이드는 우리 몸에 GLP-1이라는 호르몬 수용체 하나에만 작용합니다. 하나에만. 네. 그런데 릴리의 약 티르제파타이드는 GLP-1은 물론이고 GIP라는 또 다른 수용체까지 두 군데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예요. 아, 타겟이 두 개인 거군요. 맞습니다. 임상 결과를 보면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릴리의 약이 경쟁사 약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무려 47%나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47%나요? 이건 그냥 좀 더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약이라고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약효가 압도적이라는 건 이해했는데 사실 신약 개발이라는 게 경쟁사가 금방 따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이들만의 경제적 해자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좋은 지적 있습니다. 그리고 릴리의 진짜 무서움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해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 겹이요? 네. 첫째는 당연히 특허입니다. 핵심 특허가 2036년에서 2039년까지 보호되는데 이건 경쟁사보다 4년 이상 긴 기간이라 시간을 벌어주죠. 일단 시간을 벌고 그리고 둘째는 R&D, 즉 연구개발 투자입니다. 매출의 24.4%를 쏟아붓는데 업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끊임없이 다음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특허와 R&D, 뭐 제약사의 쥐본기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조 역량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해자일지도 모릅니다. 제조 역량이요? 약을 만드는 능력 말인가요? 네, 노보노디스크가 엄청난 수요를 감당 못해서 공급 부족에 시달릴 때 일라일릴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미국에만 무려 500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최첨단 공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65조 원이요? 공장 짓는 데만요? 네, 이건 단순히 약을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에요. 경쟁사가 약을 팔고 싶어도 못 팔 때 우리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전부 공급하겠다는 일종의 공급망 해자를 구축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압도적인 약효에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생산 능력까지 갖췄다. 그야말로 성공 공식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 완벽해 보이는 회사의 주가가 2024년 말에 33%나 폭락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이 이 회사의 스토리를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죠. 우선 CBS 같은 미국의 거대 약국 관리업체 PBM이라고 하죠.
여기서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에 대한 처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약이 아무리 좋아도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워지면. 그렇죠.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죠. 시작부터 큰 악재였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CEO가 나와서 2024년 실적 전망치를 낮춰버립니다. 시장은 이걸 이제 수요가 꺾이는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여기에 도매상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가 줄어든 게 데이터로 잡히면서 판매가 부진하다는 오해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치기 시작한 겁니다. 와,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네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65%나 급등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거죠? 그 공포 분위기를 뒤집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나요? 한 방이 아니라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시장의 모든 의심과 우려가 오해였다는 걸 숫자로 그냥 증명해 보인 거죠. 숫자로요? 네.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대비 37%나 성장한 겁니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이걸로도 부족했는지 3분기에는 무려 54% 성장. 54%요? 네. 그야말로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든 우려를 완전히 잠재워버렸습니다. 여기에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먹는 비만 치료제의 임상 3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이전 고점을 가뿐히 넘어 날아가 버렸죠. 시장의 오해를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냥 찍어 눌러버렸군요.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지금 일라일리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료를 보면 거의 만장일치 수준으로 긍정적입니다. 애널리스트 29명 중에 23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100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1,100달러? 특히 OCT그룹 같은 곳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세대 3중작용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해서 무려 1,50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500달러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던졌던 두 번째 질문, 버블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2배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그 숫자만 들으면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거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높은 가치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그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PER 52배는 분명히 높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가 주목하는 건 다른 지표예요. 바로 PEG 비율, 즉 주가 이익 성장 비율입니다. PEG 비율이요? 네, PER을 미래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 주가가 비싼가를 보는 지표죠. 보통 이 수치가 1보다 낮으면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돈을 생각하면 지금 가격이 꼭 비싼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릴리의 PEG 비율은 얼마에 오라요? 자료에 따르면 0.7에서 1.0 수준으로 나옵니다. 즉,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현재의 높은 주가는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는 게 월스트리트의 시각인 거죠. 그렇군요. 워렌 버핏 같은 거물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의 투자 철학과는 좀 안 맞아 보이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릴리 주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의 가치 투자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피델리티나 뱅가드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은 최대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기관들은 많이 들고 있군요. 네, 이들은 당장의 가치보다는 릴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베팅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지금 너무 비싸다. 다른 한쪽은 미래를 보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투자 철학에 따라 이렇게 시각이 갈리는군요. 그런데 내부자 거래 내역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이 회사의 스토리를 극적으로 만듭니다.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가 33% 폭락 사태 때 시장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던 바로 그 순간에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바로 CEO 데이비드 릭스가 자기 지갑을 열어서 주당 약 644달러에 100만 달러어치 이상의 자사주를 샀다는 겁니다. 와, 폭락할 때 샀군요. 네. 이건 단순한 내부자 매수가 아니죠. 시장을 향해 여러분은 지금 패닉에 빠졌지만 나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이건 박앤세일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 강력한 신호는 없었을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리더십에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자신감 넘치는 회사는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이 기적을 이어가려고 할까요? CEO 데이비드 릭스가 직접 밝힌 전략의 핵심은 희소성의 경제에서 접근성의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데요. 첫째, 지금 짓고 있는 대규모 공장들을 완공해서 공급 부족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원하면 약을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죠. 공급을 늘리고 둘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즉 먹는 약 오르포길리프론입니다. 2020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데 주사를 무서워하거나 불편해하는 훨씬 더 넓은 환자층을 공략할 수 있게 되죠.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아주 명확하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릴리 다이렉트라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복잡한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느라 약값이 비싸지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직접 약을 공급해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고 가격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장밋빛 미래 계획이네요. 하지만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겠죠? 보내주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었나요? 이 버블을 터트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들이요.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단연 규제 리스크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IRA 법안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약값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게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약가 인하 압박이군요. 네. 그리고 당연히 노보노디스크를 포함한 수많은 경쟁사들이 필사적으로 추격해오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외부적인 위협이군요. 내부적인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지금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핵심 특허들이 만료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다음 성장 동력을 확실히 찾아내야 하는 숙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가 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실행 리스크요? 네. 지금 짓고 있는 그 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들이 과연 계획대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거대한 계획 어딘가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공급망 전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일라일릴리의 성공 방정식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경쟁사를 압도하는 약효라는 창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조 능력이라는 방패, 그리고 명확한 미래 전략까지 그야말로 완전체에 가까운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PER 52배라는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이익 성장세가 그걸 상쇄하고 있는 형국이죠. 리더십은 자신감이 넘치고 먹는 치료제라는 다음 카드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고요. 기적의 근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결국 관건은 정부의 가격 규제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넘어설 것인가에 달려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주로 비만 및 당뇨 치료제, 즉 GLP-1의 성공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라일릴리는 지난 30년간 키수라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도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 알츠하이머. 네. 만약 지금 시장이 GLP-1이 가져다준 눈부신 성공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인류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알츠하이머 전복이라는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할지 모를 다음 혁신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의 1조 달러 가치의 이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요?